제 통장에 3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을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친한 친구한테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돈 있다고 떠드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지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SNS를 열면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고 또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진짜 부자들은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실제로는 빚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5가지 원칙이죠. 이 원칙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5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알기 전에 저는 매달 통장이 텅텅 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고 주말엔 쇼핑하고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원칙들을 실천한 지 7년 만에 제 순자산은 4억을 넘어섰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시간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빠른 결과를 원하죠. 당장 다음 달에 통장 잔고가 2배로 늘어나길 바라고 1년 안에 큰 돈을 벌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진짜 부라는 건 절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20대 초반부터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비웃었죠.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녀 라고 말이죠. 첫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계좌에는 306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1,200만 원이 됐고 7년째에는 3,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지금은 15년째인데 그 계좌에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변 친구들은 신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SNS에 멋진 사진들을 올렸죠. 지금 그들의 통장 잔고는 얼마일까요? 대부분 몇백만 원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라는 건 나무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처음 몇 달, 심지어 몇 년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약 68%가 2년 이내에 그만둔다고 해요. 왜일까요?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죠. 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평균 투자 기간은 22년이 넘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가난과 부유함을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행복해지고 새 옷을 사면 당장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즉각적 만족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요. 반면 투자는 지루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첫 3년은 숫자를 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자동이체를 설정해두고 계좌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매일 계좌를 확인하면서 왜 이렇게 안 늘어나지? 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서 왜 아직 안 자라?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심리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갈망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즉시 좋아요를 받고 무언가를 구매하면 도파민이 즉시 분비됩니다. 하지만 불을 쌓는 것은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셜미디어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이 올해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동안 누군가는 5년 차에 접어든 지루한 투자를 조용히 키워 백만장자가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리저리 투자 전략을 바꾸는 동안 누군가는 10년 연속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치 있는 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 투자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사업가분은 30대 내내 주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든 일요일 오후든 상관없이 일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할 때도 여행 가자고 할 때도 거절했죠. 그분 말씀이 지금 10년을 포기하면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다였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24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넷플릭스 보는데 3시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3시간 쓸 수도 있죠. 둘 다 선택입니다. 다만 10년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유층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일반인보다 47% 적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일만 하는 기계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자유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지금 쉬면 나중에도 계속 일해야 하지만 지금 일하면 나중에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무조건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똑하게 일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급쟁이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하루 6시간 일하면서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차이는 무엇을 하느냐예요.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간을 파는 거라면 한계가 명확하죠.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료일 수도 있고 배당금일 수도 있고 사업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쓰는 시간이 10년 후에도 가치를 만들어낼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시간을 다시 배분해야 해요. 드라마 보는 3시간을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술 마시는 금요일 밤을 부업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입을 다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계획 세우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 이번에 투자 시작했어. 나 사업 준비 중이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목표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마치 정말 살을 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동기가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은 5년 동안 아무한테도 자신의 투자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너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독처럼 퍼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람들은 아기가 없어도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성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창업했다고 하면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구를 설득해서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실패 확률 높대.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요.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창업 계획을 주변에 공개한 사람들의 실행률은 34%예요. 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한 사람들의 실행률은
76%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재정 계획, 투자 전략, 사업 아이디어는 비밀로 하세요. 최소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요. SNS에 나 주식 시작했어요,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진짜 돈을 벌고 나서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조언은 어떻게 받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 해볼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두려움만 증폭되거든요. 부자들은 조용합니다. 정말로 조용해요. 큰 거래를 성사시켰어도 SNS에 자랑하지 않고 투자에 성공해도 떠벌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가 가장 정확한 피드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원칙은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부러워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최신형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매주 올렸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 선배는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할부였고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유지하던 거칠애였어요. 반면 당시에 낡은 경차를 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다른 선배는 지금 건물주가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함을 유지하는 데 모든 돈을 쓰기 때문이죠.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예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60년 전에 산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인데 말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73%가 국산 중형차 이하를 운전한다고 해요. 반대로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의 평균 저축액은 일반인보다 38% 낮습니다. 왜일까요? 차에 돈을 다 쓰기 때문이죠. 계산을 해볼까요? 월 80만 원짜리 차 할부금을 3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 30년 후에 남는 건 고물차 한 대뿐이에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배당주를 샀다면 매년 15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20년이면 원금 회수는 기본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왜 사람들은 명품을 살까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들은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한 자산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통장에 돈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하게, 심지어 소박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통장 잔고예요. 친구들이 신형 아이폰 자랑할 때 여러분은 2년 된 폰 쓰면서 그 차액을 투자하세요. 그들이 명품 옷 사러 백화점 갈 때 여러분은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세요. 20년 후에 누가 웃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이죠. 그들은 여전히 할부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SNS를 몇 시간 보시나요? 솔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출근길에 유튜브 보고, 점심시간에 틱톡 보고, 퇴근 후에 넷플릭스 보죠.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하루 4.2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고 해요. 4.2시간이면 일주일에 2.9시간, 한 달에 125시간, 1년이면 1,503시간입니다. 이걸 10년으로 계산하면 진 5,300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투자 공부, 부업, 기술 습득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사업가는
3년 동안 SNS를 완전히 끊었어요. 페이스북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도 지우고 유튜브도 안 봤습니다. 친구들은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었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3년 동안 집중해서 성공하고 평생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3년 만에 월 수익 500만 원이 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NS에 빠져 지낸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SNS는 시간을 훔쳐갑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잠깐만 볼게 라고 생각하고 열었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계속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예요.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지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SNS에 올라오는 건 전부 편집된 하이라이트예요. 그 사람의 실제 삶이 아닙니다. 몰디브 여행 사진 올린 사람은 그 여행을 카드 빚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올린 사람은 집에서는 라면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저축액이 늘었나요? 6개월 전보다 투자 지식이 늘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90일 동안 SNS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정말로 끊으세요. 앱을 지우고 로그아웃하고 유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금단 증상이 올 거예요. 손이 자동으로 폰을 찾고 심심하면 무의식적으로 앱을 열려고 하죠. 그런데 2주간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부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가 있어요. SNS를 한 달 끄는 그룹은 생산성이 평균 52% 증가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우울감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난 그룹은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택할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자유를 택할 건가요?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허상의 시간을 쓸 건가요? 아니면 진짜 가치를 만드는데 시간을 쓸 건가요? 진짜 부자들은 온라인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세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 기회를 찾고 사업을 키우고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죠. 가상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실제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5가지 원칙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인내하세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세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실행하세요. 거칠애가 아닌 실속을 챙기세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하세요. 이 5가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복잡한 전략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래서 강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가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2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편하고 익숙하고 즐겁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SNS에 사진 올리고 유행 따라 소비하는 삶입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외롭고 지루한 길입니다. 친구들이 놀 때 혼자 공부하고 남들이 쓸 때 저축하고 화려함 대신 실속을 택하는 삶이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쳐다보고 때로는 자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를 보세요. 첫 번째 길을 택한 사람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고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 길을 택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진정한 선택권을 가진 삶을 살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시간은 흐릅니다. 내년에 시작하나 내후년에 시작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복리의 힘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줄이고 헛된 소비를 한 가지만이라도 끊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거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밤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묵묵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도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세요. 5년, 10년 후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올 때까지요. 진정한 성공은 조용합니다. 떠들썩하지 않아요. SNS에 올릴 필요도 없고 남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자산 목록이 조용히 말해줄 거예요. 당신은 해냈습니다라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구경만 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움직일 건가요? 변명만 늘어놓을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 갈 건가요? 남들처럼 살다가 남들처럼 끝날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서 다른 결과를 만들 건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인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여러분 모두 진정한 부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